길 안의 길, 길 밖의 길, 한국문화콘텐츠연구원 소쿨극장입니다. 오늘은 56문, 남종선의 거봉, 남합해양선사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덕진입니다. 오늘은 56문 남종선의 우뚝 선 봉우리 남합해양선사에 대한 시간입니다. 남합해양선사는 7세기 말부터 8세기 초까지의 선임이죠. 선종사에서의 위치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육조 해능스님의 사법제자에는 중요한 선사가 10분 정도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남합해양, 청은행사, 남양해충, 영가형각, 화택신해 등의 5분이 아주 유명합니다. 이 5분의 선사 중에서 가장 먼저 거론되는 중요한 인물이 남합해양선사입니다. 스님은 남합해양과 청은행사로 분류되어지는 남종선 가운데서도 우뚝선 봉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님의 속성은 두씨입니다. 출생지는 금주 안강현인데요. 15살 동주 옥천사에서 당대의 유명한 율사인 홍경스님에게 출가했습니다. 이후 홍경스님 밑에서 8년간 정진하면서 율장을 익혔습니다. 하루는 혼잣말로 깊이 단식하였습니다. 출가 사문이 된 이는 무위법을 닦아야 천상인간의 가장 뛰어난 자가 될 것이다. 마침 이때 그 곁을 탄년이라는 스님이 지나갔는데 두 분은 도반사이였습니다. 그 스님께서 승산의 해안 스님에게 같이 갈 것을 넌지시 건조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해양 스님은 그 길로 탄년과 함께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해양 스님은 탄년과 함께 해안을 참문하에 물었습니다.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조사는 달마대사를 말하죠. 흔히 말하는 달마대사가 동쪽으로 온 까닭은이라는 것입니다. 희안이 답했죠. 자기 자신의 의지는 묻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지는 물어서 무엇하는가? 그대의 뜻을 이야기하지 왜 달마대사를 이야기하는가?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다시 물었죠. 무엇이 탄년의 의지입니까? 그러니까 해안이 답했습니다. 그대에게 반드시 스스로 비밀한 작용이 있다. 그러니까 다시 물었죠. 엎드려 청하오니 무엇이 비밀한 작용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해안 스님이 문득 들고 있던 주장자를 들어보였습니다. 탄년과 해양은 그 즉시 크게 깨달았습니다.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조사설의에 대한 최초의 문답이 탄년과 해양 두 사람이 해안 스님을 방문하여 질문한 것에서 보입니다. 문헌상 그 전에는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 이라는 언명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조사설의는 중국의 조사선 가풍에서 가장 궁극적이고 보편적으로 조사선을 지향하는 물음으로 정착됩니다. 이 질문은 궁극적으로 달마대사를 빙의하여 자기에 대한 자각을 촉구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조주선사는 학인들이
무엇이 달마대사가 동쪽으로 온 까닭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앞 이빨에 트럭이 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자로는 판치생모죠. 판치는 사람 이빨 가운데 앞니빨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의 사람에게는 대단히 비상식적인 답이라 할지라도 진정 그것을 자각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앞니빨에 트럭이 난다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것도 없고 특이할 것도 없는 것이죠. 남악해양은 해안스님 문화에서 설의 밀지, 즉 달마대사가 동주로 온 까닭을 깨닫죠. 그 후에 탄년스님은 해안선사를 섬겨서 모시고 계속 살았지만 무언가 미진함을 느꼈던 해양스님은 해안선사가 넌지시 가르치는 대로 조계의 보림사로 가서 육조 해능선사를 참방합니다. 해능스님이 묻습니다. 그대는 지금 어디서 왔는가? 해양선사가 대답하죠. 승산에서 일부러 선사님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해능스님이 다시 묻죠.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스님은 여기에서 그냥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8년 동안 육조 해능스님의 질문을 가지고 거의 산송장이 되다시피 답이 없으니까 정진하고 정진했죠. 그러다가 마침내 8년 만에 깨닫고는 다시 육조 해능스님을 찾아갑니다. 그러고는 스님에게 말합니다. 제가 8년 전에 스님 앞에 왔을 때 스님께서는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하셨는데 제가 그때는 아무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해능이 묻죠. 그래 어떻게 알았느냐? 남악해양이 대답합니다. 설사 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닦아서 정득하는 법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남악해양이 대답합니다. 닦아서 정득할 것이 없지는 않지만은 물들여서 더럽히지는 못합니다. 이 말을 들은 육조 해능스님은 말합니다. 그대가 지금 말하는 물들여서 더럽힐 수 없다는 그것이 모든 부처님의 살림살이이다. 너도 그러하고 나도 또한 그러하니 잘 두어하여라. 그리고 말끝에 바로 인가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이어서 말합니다. 그대 밑에 천하 사람을 밟아버릴 만한 한 망아지가 출현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 밑에 수많은 도인 제자가 나와서 불법이 크게 헌성할 것이다. 이 말은 서천의 27조 반야가라 존자께서 예언하셨으니 그대만 알고 잘 지도하게. 옆에 같이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모르고 궁금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직 남악해양 스님만 알아듣고 빙그레 웃었다고 합니다.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천하 사람을 밟아버릴 만한 망아지는 마조 도일 선사의 출현을 육조 해능스님께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남악해양과 육조 해능사의 선문답은 남악해양이 해능의 법을 이어 조사의 지혜를 획득하는 근거의 법문이 됩니다. 이미
승산 해안스님으로부터 조사서례이라는 문답을 통해 깨달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해양은 해능의 물음에 대하여 한 물건이라 말해도 맞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었죠. 물론 8년간의 긴 정진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서 한 물건, 즉 일물에 대한 물음은 뒷날 가나선에서 이 먹고 라고 하는 하두의 전형이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하고 있는 닦아서 정덕함이 없지 않으나 다만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는 수중의 원칙은 이후 조사선의 수중론으로 전승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남학향 스님과 마조 도일 스님과의 인연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문화는 경덕전 등록, 조단집, 벽암록, 그리고 불교전기 문화연구소가 편찬한 인물 중국 선종사 상편, 오경웅 교수가 짓고 서동각 교수와 이남영 교수가 같이 옮긴 선학의 황금시대, 그리고 일지 스님이 지은 백문백답, 선불교 강좌편이었습니다. 소쿨극장입니다. 다음 일요일 10시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